네, 이 정부는 특화주택 공모 사업을 통해서 전국 14곳에 특화주택 1,786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특화주택에는 고령자 복지주택, 청년 특화주택,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지역 제한형 특화주택 등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울산 시민건강연구원 이승진 책임연구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정부가 전국 14곳에 모두 1,786가구의 특화 주택을 공급한다고 했는데요. 이 사업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국토교통부가 올해 4월부터 두 달 동안 이 공모 사업을 진행해서 이 고령자 복지주택 368가구, 또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159가구, 청년 특화주택 176가구, 지역 제한형 특화주택 1083가구 등 총 1786가구를 선정했는데요. 지역별로 보면 울산을 포함해서 경기 강명, 동두천, 부천, 포천, 또 강원 삼척, 전북 고창, 고아, 또 부안, 또 제주 서귀포 등 총 14곳입니다. 이 특화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거주 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 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 시설도 공급하고 있어서 이 입주자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인지 입주자뿐만 아니라 또 각 지자체에서도 관심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도입한 이 지역 제한형 사업의 경우 지역 여건에 맞는 입주 요건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어서 이 지자체의 관심이 높고 또 이번 공모에도 가장 많은 물량이 제안됐다고 하는데요. 각 지자체의 제안 발표와 또 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서 선정했다 이렇게 밝혀집니다. 자, 그리고 이 지역 제한형 특화 주택이 가장 많다고 했는데요. 어느 지자체가 선정이 됐나요? 근데 지역 제한형 특화주택은 경기도 부천시와 경기도 동두천시 그리고 포천시, 또 강원도 삼척시에 총 1,083가구로 추진된다고 하는데요. 이 경기도 부천시에는 3기 신도시 내에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입주해서 세대 간 돌봄이 가능한 이 특화주택을 741가구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3기 신도시에 도입한 이 주거 공공시설, 상업 등 이 복합 개발하는 공공복합 용지에 중산층까지 입주 대상을 넓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경기도 동두천시에는 지역 청년층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서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10가구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여기는 전철역 근처라서 굉장히 관심이 높다고 하네요. 네. 자, 이 강원도 삼척시는 이 탄광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곳에도 지역 제한형 특화 주택이 들어간다는 건 아무래도 관련 산업과 또 연계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강원도 삼척시는 지역 대표 직업군이 탄광 근로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원대학교 이제 도계 캠퍼스에 다니는 재학생 등인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 100가구 이렇게 추진한다고 하고요. 여기는 멘토링이나 심리 상담처럼 이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경기도 포천시는 어떤가요? 네, 경기도 포천시는 이제 군부대가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 원거리 출퇴근 중인 청년 군무원을 위해서 32가구로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지역 정주 인구 확보와 또 안정적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울산에도 이 특화 주택이 들어선다고 하는데 좀 어떤 특성을 가진 주택 건립이 추진되는 건가요? 네, 울산시에는 이 고령자 복지 주택을 214가구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부천시는 100가구, 제주특별자치도는 54가구를 포함해서 총 368가구로 추진된다고 합니다.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 대상으로 안전 손잡이와 같은 주거 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을 제공하게 되고요.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를 지원하는 이 사회복지시설도 설치해서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함께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고령자 복지 주택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실버 타운과는 좀 다른 개념인가요? 네, 이 고령자 복지주택은 실버타운과 달리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시세의 30% 이하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공공임대 주택입니다. 이 월 임대료는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고요. 관리비를 포함해도 월 15만 원 내외에서 거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단지 안에 물리치료실이나 식당, 또 프로그램실, 커뮤니티 공간처럼 이 복지시설이 있고 또 입주자가 생활, 건강, 안전, 여가,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로 운영하게 됩니다. 네.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 그만큼 신청자도 많겠군요. 네, 이 만 65세 이상 무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 당연히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소득 수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요걸 1인 가구 기준으로 한 약 280만 원의 소득이 될 것 같고요. 자동차, 금융재산처럼 이 자산 총액도 일정 수준 이하에서 개방한다고 합니다. 이 주택은 입주 시 독립생활이 가능한 사람만 입주할 수 있다 보니까 뭐 치매나 중증 질환자처럼 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은 입주할 수 없고 그분들은 아무래도 이 노인 요양 시설을 활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곳에는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위한 뭐 여러 가지 시설들도 갖춰지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고령자 복지 주택은 이 고령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서 무장애 설계가 강화되었는데요. 미끄럼 방지 바닥재라든가 또 넓은 출입문, 안전 손잡이 설치는 기본이고 휠체어 회전이 가능한 넓은 실내, 또 비상 호출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데 공용 공간에는 온열기라든가 환풍기, 냉방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울산에도 어르신이 안전하고 또 편안하게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특화 주택이 들어선다고 하니까 또 주목하셔야 할 것 같은데 또 반대로 이 청년층을 위한 특화 주택도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이 청년 특화 주택 역시 울산시를 포함해서 전북 무안군 또 전북 고창군에 총 176가구로 추진된다고 합니다. 이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이 저렴한 임대료로 계절 창고 또 휴게 공간처럼 이 청년층이 선호하는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럼 울산에는 어느 지역에 이게 들어서게 되나요? 네, 울산시에는 이 사업 예정지가 울주군 범서읍 굴하리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울산대학교와 좀 가깝죠. 네. 그래서 그 울산대학교 재학생 등을 위해서 36가구로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공유 거실이나 공유 주방, 또 공유 오피스, 계절 창고처럼 이 특화 시설도 지원하게 되고 청년층의 지속적 감소로 인해서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전북 고창군과 봉안군에는 청년 인구 유입과 정착 유도, 또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서 각 40가구, 100가구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 상대적으로 수입이 낮은 청년들을 위해서 뭐 단순히 저렴한 방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청년 특화 주택은 단순히 저렴한 방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청년의 자립을 돕고 또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 특화 주택에는 또 교통이 편리한 도시 내 공공, 민간, 혼합형으로 공급하는 이 역세권 청년 주택이 또 따로 있다고 합니다. 자, 또 이 밖에 특화 주택에는 어떤 모델이 있습니까? 네, 이외에도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이 있는데요. 이 유형도 보니까 울산시와 경기도 광명시에 총 159가구로 추진된다고 합니다. 이 청년 창업가나 중소기업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직주, 그러니까 직장과 집 근접성을 확보하면서 창업센터와 공동 업무 공간 등 다양한 지원 시설을 제공해서 경제적 활동과 주거 안정을 동시에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울산에 들어서는 일자리 연계형 특화 주택 어디에 조성이 됩니까?
네, 울산시는 울주군 온산읍에 위치한 온산 국가산업단지 노동자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36호로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그 인근에는 행정복지타운과 또 온산문화체육센터도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생활 여건도 우수하다고 하고요. 경기도 강명시에는 내년에 준공 예정인 강명시흥 일반산업단지와 강명시형 도시첨단 산업단지 노동자를 위해서 지난 2020년 5월 공동주택지구로 지정된 곳에 총 123가구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울산을 비롯해서 전국 곳곳에 들어서게 되는 특화 주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입주를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네, 이 특화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해당 지자체가 건립을 하게 되는데 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특화주택 입주를 원하는 분은 LH 청약센터나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입주자 모집은 연간 1회에서 2회 정기 공고가 투시 모집으로 진행하게 된다고 하고요. 이 청약센터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또 해당 지자체 해명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제출 서류는 신청서와 무주택 증빙 서류, 또 소득 증빙 자료 등인데 입주 물량에 비교하면 신청자가 많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고령자 복지주택은 소득이 낮은 순, 또 고령자 순, 장애 여부 등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청년 특화 주택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청년 특화주택은 만 19세에서 39세 청년이 본인과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이고 가구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면서 총 자산이 약 3억 1,700억 원 이하, 또 자동차는 3,558만 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가 있고요. 해당 사항은 세부 사항은 이 주택 공고문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 신청자가 적으면 기준이 조금 완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 울산을 포함해서 전국 여러 지자체에 건립이 되는 특화 주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LH 청약센터나 또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 입주자 모집은 연간 한두 차례 정기 공급과 또 수시 모집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시민건강연구원 이승진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